안녕하십니까. 이 동영상에서 주목한 뉴스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도발, 정면 돌파 극복을 넘어 도약으로. 대통령 직속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성과를 정리한 국민소통 시리즈 문재인 정부 이렇게 일했습니다를 6일부터 위원회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 브리핑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직면했던 위기와 이의 극복 과정, 그리고 도약의 여정을 담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시리즈 원문을 소개합니다. 시리즈는 한반도 평화부터 코로나19 방역까지 6개 분야로 나눠 게재될 예정이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월 위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까지 오직 평화. 2. 일본의 도발, 정면 돌파 극복을 넘어 도약으로. 3. 70년 만에 대수술 무소불위 권력은 없다. 4. 대전만 위기에서 앞서가기 과감하게. 5. 배제 없이 더 넓게 포용 국가로의 전환. 6.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든 방역 모범국.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저무는 때까지 일하는 정부로 남고자 합니다. 그것이 촛불로 시작한 정부의 사명일 것입니다. 아쉬움과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추운 겨울 전국 곳곳을 밝혔던 그 손들, 내가 만든 정부에 대한 기대에 비해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록해 알리고 평가받고자 합니다. 정부나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에는 임기가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일궈낸 성과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자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 정부의 국정 성과는 국민적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국민적 자부심으로 축적돼야 합니다. 파도에 휩쓸리듯 사라지지 않고 계승되려면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야 합니다. 그런 바람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겪었던 위기와 극복, 도약의 큰 발자국들을 담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 대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해 실제 손해는 없다. 아사히 신문은 2021년 7월 3일자 사설에서 일본 기업과 거래를 중단한 한국 기업 관계자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설의 제목은 3년째 우체의 끝이었으며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 어리석은 대책의 극치는 오늘부터 3년째로 접어든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2019년 7월 불화수소라는 생경한 이름의 물질이 한국 경제의 최대 불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반도체의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 웨이퍼를 세척하고 깎아내는 공정에서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일본 업체들은 100년 이상 불화수소를 생산해왔으며 세계 수요의 90%를 넘게 공급할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거의 전량을 일본 수입에 의존할 때였습니다. 대표 산업, 반도체를 겨누다. 그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물질들을 콕 집어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다시는 지지 않을 것,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3. 일운동 100주년을 맞은 해에 역사적 정의를 상기시키면서 결코 물러설 일이 아니라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지금의 도전으로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전공법을 통한 극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어문 대통령은 그 해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강조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던 관광 수요도 급감했습니다. 한일 분쟁으로 일본산 제품을 사는 것이 꺼려진다는 응답이 80%에 이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적 평가 여론이 50%로 부정평가 35%를 훌쩍 상회했습니다. 정부와 다수 국민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이른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한국 경제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실은 오래 묵혀둔 숙제가 외부 충격으로 발등에 불이 된 격이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당장 하자로 바뀐 것입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라고들 얘기해왔습니다. 후발 국가로 단기간에 초고속 성장을 해온 것이 비디라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해왔다는 그림자도 짙었습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낮고 대외적인 이유로 휘청일 수 있는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2001년 소재부품특별법이 제정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외형적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특정 국가의 의존도가 높고 기술 자립도가 낮은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경우 오랫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한 반면 우리는 비교적 개발이 쉬운 범용 제품을 생산하며 외형적 성장에 치중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대일 무역 적자는 늘 아픈 손가락 같았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지원팀을 만들었고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장관회의를 구성해 관련된 정부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였습니다. 불화수소의 빠른 국내 생산을 위해 각종 인허가를 신속 처리했고 민관이 함께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센터도 만들었습니다. 당한 것은 우리가 아니었다 부메랑. 일본의 도발은 우리의 저력을 확연히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할 만합니다. 노력이 맺은 열매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일본이 타격한 3대 품목은 단기간에 국산화하거나 수입처를 다변화해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초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 성공했고 반도체 재료업체인 솔그레이는 불산액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등으로부터 새로 수입하게 됐습니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유럽산으로 수입처를 넓혔고 글로벌 기업인 듀폰으로부터 2,800만 달러 규모의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하고 양산을 시작해 국내 공급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불가폴리미드 역시 포론인더스트리와 SK가 자체 기술을 확보하고 일부 제품은 수출까지 하게 됐습니다. 일부 수요 기업들은 불가폴리미드를 대신할 수 있는 국내 대체 기술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핵심 품목의 수급 문제는 발생치 않았습니다. 2021년 1에서 5월 대일본 불화수소 수입액이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6분의 1로 줄어들었으나 생산 차질이 크게 없었다는 점은 자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00대 핵심 품목의 대일본 의존도는 31.4%에서 2년 만에 24.9%로 6.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포인트 하락한 것에 비하면 획기적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대와 협력이 강화된 것이 주된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은 그동안 개방하지 않았던 생산라인을 소부장 기업에게 개방해서 새로운 기술을 검증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험을 통과한 기술이라면 최종 제품에 과감히 적용했습니다. 공공연구기관들이 갖고 있는 26,000대가량의 장비와 1만여 명의 인력을 활용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적 어려움들을 지원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소부장 기업들의 전체 매출액은 2021년 1분기에 2년 전 대비 20% 급증했습니다. 상장기업 전체 평균 매출액 증가율 12.7%에 비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소부장 산업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전산업 대비 2.7배 수준에 이릅니다. 수입에 의존하던 것을 국내 생산으로 빠르게 전환한 결과입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 소부장 중소, 중견기업들의 수는 2019년 13개에서 2021년 31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격은 부메랑이 됐습니다. 일본의 불화수소 생산기업인 모리타와化工업과 스켈라 케미파 등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몸이 단 일본 소재 업체들이 한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으로 위기를 넘어서려는 전략입니다. 우리의 위기는 그들의 위기가 됐다고 봐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보냅니다.